자, 열기 들어가서 시작보기에서의 네 번째 섹션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말은 뭐냐면 단락이라고 하는 항목의 그룹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들 홈탭 메뉴 안에 가시면 중간에 제일 많이 나와 있겠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의 주요 내용은 여기에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글 목록이에요. 이 목록은 눌러섰을 때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쓰는 글자들에 있는 순서들 정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순서가 없는 기호들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순서가 있는 기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가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그 밖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2단추 눌러볼게요. 2단추는 줄과 줄의 간격, 즉 행간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얘 말은 뭐냐? 단락이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잘 안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문 잡지 같은 거 봤었을 때에 한 가로의 한 면을 조각조각 내서 글자 나온 데 있었거든요. 지금도 신문을 보시면 한 면이 요렇게 한 단락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락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기도 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가로에 정렬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맞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세로에 정렬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서 페이지 132페이지에 보시면 단락이라고 하는 항목에서의 중간쯤 나와 있는 예제 문제 4개, 6개 가지고서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예제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에 글머리 기호 목록을 2개의 열로 표시하세요. 슬라이드 2번입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은 뭘까요? 요 상자를 의미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할 때에는 글자 선택이 아니어 있었습니다. 즉, 잘 보시면요. 점점점점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일 때에 한 번만 더 박스를 눌러서 이 상자 전체를 선택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목록 2개의 단을 씁니다. 상단 위에 보시면 단락 중에서의 2단 나온 게 있겠죠? 이게 2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알고 있는 용어들 중에서의 정확한 뜻을 먼저 아셔야 할 것은요. 아시겠지만 가로가 행, 세로를 열이라고 얘기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 열인 걸 보아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와라. 단락을 2를 나누시면 되겠다는 얘기겠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이랍니다. 선택해볼까요? 글머리 기호 목록을 기본 행렬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변환시키랍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먼저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글머리 기호 있는 것은 뭘까요? 얘네가 있는 상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 목록을 콕 누르신 다음에 점점점 안 된다 있었어요. 이 상자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시면 박스 전체가 선택이 되어진다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상단 위에 올라가시면 스마트 아트 그래픽 형태랍니다. 상단에 보세요. 우리 원래 앞에 있는 요 그 기호들은요 여기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기호를 이런 걸로 쓰실래요? 만들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 밖에 걸 쓰고자 할 때, 만약 우리 실무에서 그 밖에 기호를 쓰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 당연히 하단부에 있었던 나머지를 보시면 될 것인데 그 밖에 순서 있는 목록도 마찬가지이겠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 아트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있는 그래픽 요소를 집어넣으라 말 뜻인 것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 있었을 것이겠고요. 기본 행렬형 스마트 아트랍니다. 쿡 눌러볼게요. 여기에서의 기본 행렬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초만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항목당 설명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실제 우리 모스 시험장 가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근데 마치 경쟁하듯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교실 안에 30명 시험 본대요. 그러면 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 한 명씩 30분 지나면 2명, 3명씩 나가요. 그러면 아직 시험 시간이 절반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돼요.
왜 빨리 나가지? 아,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긴장을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눈으로 보시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모스 시험에서의 몇 문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쵸? 매번 달라요. 근데 대략 30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공인시험들처럼 25문제입니다. 30문제입니다. 60문제입니다라는 것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30문제 내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준사항이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관청인 YBM이 뭔가의 기준사항을 딱 제시해 주겠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시한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쪽도 답답하대요. 저희도 몰라서 안 알려준답니다. MS사가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도 잘 활용해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풍선 도움말들 반드시 확인해서 문제가 지정하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문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요겁니다. 기본 행렬은 바로 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선택이 되었다면 쿡 눌러서 완료를 해 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엑셀 때에 한번 해본 적 있었죠. 그쵸, 해봤죠.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글자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글자를 따로 텍스트화 해놓은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수정 편집하시면 넣을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 내에서는 텍스트 변경하시는 내용 별로 없으실 거예요. 모양 변경이 많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얘기해 볼까요? 슬라이드 2번에 가시면 가보죠. 2번에서의 제목을 가운데 맞춤으로 하랍니다. 가운데 맞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용어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슬라이드 2번에서의 제목이랍니다. 제목이 누굴까요? 이것이죠. 그쵸? 요 글자의 왼쪽과 오른쪽 정렬이 가운데일까? 위아래로 맞추는 것이 가운데일까? 이게 혼돈 상황 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름 짓고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요것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을 볼 때는 가운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아래의 가운데는 가운데라 하지 않습니다. 중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맞춤만 볼까요? 텍스트 맞춤에 눌러보시면요. 얘는 위아래의 가운데인 것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로 미뤄봐서 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운데인 것은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가운데를 뿅 누르시면은 가운데 중앙 정렬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냐, 중간이냐. 가운데는 왼쪽, 오른쪽. 중간은 위아래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갑시다. 슬라이드 1번의 제목을 중간 나오네요. 중간 맞춤 1번 갈까요? 뿅. 제목이 어디 있나요? 이 큰 상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의 중간 맞춤은 무엇입니까? 상단 메뉴 텍스트 맞춤 메뉴에 가셔서 중간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럼 위아래에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에 또한 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최초에는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을 내가 이미지 아니면 상자 등등에 대한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마쳤죠.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선택되어지는 개체를 선택을 해놓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할까요? 선택을 해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문제의 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선택을 해제하고 나오신 것이 맞습니다. 원상태대로 두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것을 모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도 모스의 주체였던 YBM이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봐왔던 수험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었던 기준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기준사항에서는요, 가급적 선택을 해놓고 끝내지 말고 선택을 맞춰놓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균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따라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어서 5번의 문제 보시죠. 5번의 문제 슬라이드 3번이랍니다. 클릭. 세 번째 보니까 글머리 기호가 앞에 삼각형이 나와 있었네요. 이 글머리 기호가 있었던 상자를 선택하시고 정확하게 상자를 선택하세요. 점점점 안 됩니다. 개체 상자 전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립니다. 제거시키라죠. 어디요? 현재 여기 글버리 기호 보실래요? 순서가 있는 기호입니까? 없는 기호입니까? 순서가 없는. 순서가 있는 것은 1, 2, 3, 4, A, B, C, D 말하는 것이고요. 순서가 없는 글머리 기호는요. 이 위에 보시면 이미 눌려져 있는 모양 보이시죠? 이게 순서가 없는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얘가 순서가 있는 글머리 기호를 얘기합니다. 순서가 없는 글머리 기호를 쿡 눌러보시면 제일 마지막 아래에 번호 매기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죠, 이거. 전 착각했네요. 없음을 누르셔야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자는 선택해 놓지 말고 해제한 다음 문제 합시다 하셨어요. 근데 설마 이런 거 가지고 감정사항을 줄까 싶습니다. 저는요. 그쵸? 하지만 뭐 따라가는데 따라가 보죠. 자, 이어서 갑니다. 6번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슬라이드 세 번째라죠. 글머리 기호 목록을 대문자 알파벳 모양이랍니다. 알파벳인 걸 보아하니까 순서가 있는 목록이 되겠죠. 상자를 선택. 글머리 기호 중에서의 순서 있는 글머리 기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형태랍니다. 로 넣어주죠. 클릭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줄간격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줄간격을 1.5로 지정하라죠. 상단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바로 2단추입니다. 현재가 1.0인 상태이고요. 좀 더 좀 공간이 많겠죠? 1.5 형태로 넣어주라고 문제는 지시하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이럴 때가 보시면요, 이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문서 넣을 때 보시면 어떤 목록들을 쭉쭉쭉 넣어줄 때에 여기에 목록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내가 요렇게 상자에다 글자를 넣을 계획이었는데 나는 요런 형태의 글머리 기호 쓰고 싶어서 하시면요, 엔터 하시면 알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굳이 여러분들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뜻이 바로 글머리 기호의 용도인 것이겠고요. 입력을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많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지금 입력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글자를 작게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왼쪽이 때문에, 자동 맞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상자의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 상자 있을 텐데요. 여기를 콕 눌러 주어서 그 맞춤을 어떤 식으로 할래요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을 써줘도 그 상자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고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입력하다가 늘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쿵 눌러 주어서, 자, 저는요 현재의 자동 맞춤을 선택해 놨지만 얘를 뺀다면 아까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겁니다. 내가 직접 줄여줘야겠죠. 그쵸? 자, 보세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입력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나는 자동 맞춤을 써버리면 글자 크기를 작게 해버릴 거 아니겠냐고요? 싫어요. 난 글자 크기를 유지할 거야. 대신에 여기 간격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니? 이럴 때 쓴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봤던 줄간격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갔죠? 여기 있죠? 들어가서 박스 전체를 지정하신 다음에 줄간격을 줄이시면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이용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락에 대한 사항들은 정리를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33페이지인데 제가 한 가지 빼먹었군요. 이 단락에서의 오른쪽 아래에 그룹 상자 보시면요, 옵션 단추 있죠? 이것도 이용을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실무했을 때는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아까는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넣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어서 줄간격이 1.0이었고 1.5였는데 나 그 사이에 1.25 쓸래? 1.2 쓸래?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와서 입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33페이지 갑니다. 133 그리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봅시다.
자, 열기를 이용해 주어서 6번의 섹션 문서를 읽어볼게요. 섹션 6번입니다. 5번입니다. 열기로 5번 섹션을 불러올게요. 이게 똑같네요. 보다 보니까. 자, 133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에 나와있던 예제 문제를 보시면 얘는 그리기라고 하는 항목들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기는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에 있습니다. 한데 겹치는 사항이 있어요. 이 홈 탭 메뉴 안에서 보고 있는 이 그리기의 내용은요, 또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삽입 메뉴에 가도 들어있어요. 두 개가 흡사한 형태가 있는 것이겠죠. 한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마 홈 탭에다 넣어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각종 그림의 형태를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요, 삽입 메뉴 안에 가시면요, 여기 안에서의 도형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그림을 보이고 있겠죠. 같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정렬된 사항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정렬은 무엇이냐? 이런 그림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 누구를 앞에 가져오실래요?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그룹을 지으실래요? 얘들을 맞추게 할 때 삐뚤어진 것을 가운데 맞추실래요? 위로 맞추실래요? 정렬된 사항까지 몽땅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그거 같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홈 탭을 제일 많이 쓸 테니까 얘 둔 상태에서 얘도 좀 써. 아마 많이 사용된 것들을 모아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뒤에 삽입이라는 탭 메뉴 쓸 때 똑같은 게 아마 나올 거예요.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채우기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면 색깔, 바닥 색깔입니다. 윤곽선은 뭘까요? 테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다음에 아래 효과에 들어가 주시면요, 먼저 그림자, 반사, 네온, 가장자리 부드럽게, 입체, 3차원. 아마 한 번쯤 메뉴 보시면요, 아, 이게 그래서 반사구나, 이걸 그만 알 수 있습니다. 좀 뒤에 볼게요. 자, 먼저 예제 문제 1번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갑니다. 클릭. 오른쪽에 하트 도형을 삽입시키랍니다. 어디다가? 이쯤에다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트 도형 좋아, 가져올게 라고 해서 도형을 꾹 누르고 난 다음에 하트 도형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여기 있죠. 얘가 정확히 하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1초를 머물러 보셔야죠. 뭐 하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 하트에 대한 사항을 넣었는데 이 문제가 제시 안 한 게 있죠. 뭘까요? 크기예요. 크기.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안 나왔잖아요. 이거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클릭. 기본 크기예요. 끌어놓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지만 문제에서의 크기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클릭만 해주어서 기본 크기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뭐랍니까? 색채우기는 빨강이랍니다. 좋아요. 색채우기 할까요? 빨강. 정확하게 빨강은 얘입니다. 왜요? 1초 머물러 보시면 색명을 제시하고 있겠죠? 빨강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윤곽선은요, 노란색이랍니다. 테두리 윤곽선 할게요. 노랑 했는데 두께가 얼마랍니까? 두께가 3포인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윤곽선 누르시면요, 두께 있는 부분에서의 3포인트를 골라올 수가 있죠. 그런데 3포인트를 골라봤다. 나머지 내용 좀 보실게요. 이 윤곽선과 테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것도 보셔야 합니다.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과학시간, 중학교 과학시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추출할 때 쓰는 거. 그쵸? 액체를 쪽 빨아오지 않습니까? 스포이드라고 하잖아요. 색을 어떤 색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 이 색깔 가져오고 싶었어요. 여기 없는 색이야. 이럴 때 얘를 이용해서 클릭을 꾹 누르면요, 색을 추출해 가져올 수 있단 말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대시. 대시는 점선의 의미가 있는 용어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테두리를 점선의 형태로 쓰겠습니다 할 때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2번 문제로 갑니다. 하나 빼먹었군요. 입체 효과랍니다. 도형 효과에 가져와서 입체 효과에 보시면요,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둥글게가 있답니다. 골라볼까요? 이거죠. 왜 둥글게입니까? 얘가 제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제시하는 것의 정확한 모양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나머지 문제.
아래 2번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5번에서의 왼쪽에 별 꼭지점 5개짜리의 도형을 삽입하랍니다. 먼저 슬라이드 5번으로 가볼까요? 와서 왼쪽입니다. 상단 메뉴에서의 별을 가져오시는데 꼭지점 5개인 걸 보아하니까 바로 얘이겠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왼쪽 부위에 어느 크기에 몰라 클릭,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보통효과 주황이랍니다. 자, 이 스타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모양 꾸미는 스타일은요, 바닥 색깔과 테두리의 윤곽선과 모양들을 미리 만든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 지워낸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는 것인데, 자, 얘를 눌러보니까 어떤 게 보이시나요? 상단에서의 빠른 스타일 나와 있나요? 있지요? 쿡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스타일이 있는데, 문제는 뭐랍니까? 보통 효과에서의 주황 강주삼, 길죠? 이거와 똑같은 걸 골라 오시는 게 정답인 겁니다. 일단 주황인 거 보니까 이쪽 계열이네요. 얘가 아마 보통 효과의 주황 강주 3이었을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1초만 머물러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나오죠? 그 다음에 도형 효과랍니다. 에다가 네온이에요. 8포인트 눌러볼까요? 도형 효과의 네온에 8포인트의 녹색 강조 1입니다. 녹색이 여기인 거 보아하니까 요건가요? 그쵸? 요겁니다. 요거 1초 머무르시면 돼요. 그럼 설명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4번 갑시다. 왼쪽에 타원과 도형이 있는데 정육면체 도형 뒤로 보내게 하래요. 지금의 그림 보시면 도형 두 개 겹쳐 있는데 동그라미가 앞에 있죠. 육면체 뒤로 가게 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타원을 선택하시고요. 순서를 앞뒤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상단 메뉴 정렬 에서의 앞뒤가 저기겠죠? 맨 뒤로 아니면 뒤로 보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모양은요, 여기 보실래요? 삽입을 들어가 볼게요. 삽입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면 도형들은요 언제나 이 메뉴를 가지고 있어야 바로 뭐냐면 상단에 서식이라는 거, 서식을 누르면 지금 어떤 홈 탭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형 스타일이죠. 채우기, 면색깔, 효과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홈 탭에서의 이런 서식이 줘라 이러면 안 나오겠죠.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택 수행하시는 것을요 홈 탭에서의 예를 이용해도 정답. 도형을 선택했을 때는 항상 나온 것이 뭐라고요? 도구 메뉴입니다. 이때 서식 도구를 눌러주어서 정해줘도 정답. 뭘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슬라이드 1번 갈까요? 1번 슬라이드에 웃고 있는 스마일 모양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얼굴과 해 도형을 수평으로 중간 맞춤. 다시 물어볼게요. 중간은 위아래입니까? 왼쪽 오른쪽입니까? 위아래죠. 그러면 저 보세요. 이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하세요. 원래는 실무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끌어서 도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선택, 연속된 선택할 때에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또 선택, 이렇게.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지원해야 될 도형들을 여러 개의 연속 동시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끌어서 하시면 이 여기 끌어지는데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험 때에는 단축키를 가급적 쓰지 말자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내에서는 Shift 키 이용하지 마시고요. 잘 감싸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감싸줄 때에 여기 좀 보시면 해 모양 보세요. 해 모양 완전히 안 감쌌죠? 선택이 안 됩니다. 완벽하게 감싸줘야지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평의 가운데 맞춤이랍니까? 중간 맞춤이랍니까? 중간이었죠? 위아래를 말 뜻인 거예요. 상단 메뉴 정렬 들어가시면 맞춤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맞춤에서의 위아래 중간 맞춤을 이용하시면 위아래가 삐뚤게 되어 있는 것이 가운데로 딱 맞아떨어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요?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슬라이드 1번 두 개의 도형을 그룹하랍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얘 따로 얘 따로인데 그림을 묶어서 관리할 용도로 쫙 클릭한 다음에 상단 메뉴 정렬 가시면 여기 안에 무엇이 있나요? 그룹 눌러주셔서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겠죠. 또한 지금 봤던 맞춤에 대한 사항이나 또한 여기에 그룹된 사항은요 서식 메뉴에 들어가도 똑같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얘가 더 보기 좋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풀 때는 거의 대부분 다 홈 탭 안에 있었던 이런 도형을 만들지 않고요 서식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정렬 아니 맞춤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 134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내용을 수행을 해야 할 텐데, 자,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시죠? 자, 좀 피곤하니까 좀 기지 좀 피고 할까요? 기지 피고, 조금만 좀 정리하고 할게요. 뒷목도 좀 주물러 주시고, 목 운동도 좀 해보시고, 허리도 한번 쫙 펴보시고, 기지개 쭉 펴서 몸에 뭉쳐있는 기운을 좀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강의하고 있었을 때 필기 수업을 나갈 때였는데 컴활 1급 필기를 하던 강의 때였었습니다. 감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뭐 콧물이 막 줄줄 떨어지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너무너무나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살짝 원래 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서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걸터 앉으려고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걸터 앉아서 문제풀이 할게요. 그러면서 문제지를 들고 막 읽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림에서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까 20몇 번을 읽고 있더라고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아무도 저에게 깨우지도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우리 수강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넘어갔습니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친했던 수강생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잤대요. 내가 말을 했어요? 말을 했답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직업병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지를 1년 동안에 한 10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달달달 외울 지경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전 분명히 한 몇 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건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요. 그럴 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요 지금요. 많이 좀 녹록해지면서 몸이 좀 루즈해지는 시간일 겁니다. 자,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지금 많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아마 그럴 시간일 텐데 집에 계시면 잠깐 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럼 눕는 시간은 5초 정도 누웠다가 허리 펴시고 일어나도 좋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페이지는 134페이지인데 여기는 먼저 지울 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해보니까 4번 문제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예제 문제 4번은 완전히 다 지워놓으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여주는데 똑같은 걸 두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실까요? 아래 보실래요? 예제 문제에 1번 가는데 먼저 우리 열어야겠죠? 섹션 6번에 있는 예제를 먼저 읽어봅시다. 열기를 이용해서 섹션 6번을 읽어볼게요. 원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 많이 안 먹는데 오늘 많이 먹죠 제가요. 음료수를요. 어제 술을 먹어서 그랬습니다. 과하게 먹었습니다 어저께. 어제 금요일이어서 아마 술 드신 분이 꽤 있을 텐데 그쵸?
사실은 이런 날은 비대면 수업이 최고죠. 비대면 수업이. 이런 날은 비대면 수업. 자, 먼저 문제 한번 수행해 볼게요. 빨리빨리 수행해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위치만 다른 것 뿐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1번 클릭. 별과 해 도형이 수직으로 가운데 오게끔 뭐랍니다. 수직건데 뭡니까? 위아래의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해 모양과 별 모양입니다. 두 개를 선택하세요. 가급적 끌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 봅니다. 상단 위에 보시면요, 도형을 선택하면요, 그리기 도구라는 것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선택을 안 하면 안 나와요. 왜 없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형을 선택해야지만 나오는 메뉴인 것이에요. 그 중에 서식을 뿅 눌러서 들어와 보니까 수직에서의 가운데랍니다. 어디 오시면 될까요? 맞춤 들어가 보세요. 수직에서의 가운데인데 여러분들 요거 문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제 거 보세요. 여기서 중간 맞춤 해볼까요? 얘를 하면 결과는 뭐냐? 얘랑 얘랑 두 개의 그림을 위아래 중간에 가운데로 맞춰, 이 말 뜻인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그쵸? 별 의미가 없어 지금. 왜? 이미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되 이럴 때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림을 이 슬라이드 높이와 이 슬라이드 높이, 이 높이에 가운데에 오게 하세요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봐요. 맞춤을 눌러서 개체 형태의 맞춤이 아니라 슬라이드 크기 맞춤입니다를 체크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크기 맞추겠습니다를 체크하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 중간 맞춤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 맞춤 하시면요, 슬라이드의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만약에 슬라이드 맞춤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 하시면 왼쪽 오른쪽, 슬라이드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온다 말 뜻이겠죠. 이건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입니다. 4번 읽어볼게요. 4번 슬라이드에서 구름 도형이랍니다. 보통 효과의 주황 강조 3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자, 4번 구름입니다. 그럼 다 왔던 것이니까 상단 메뉴에 서식 들어가시면요, 스타 1 나왔겠죠. 뿅. 주황의 강조 3이랍니다. 보통의 주황 강조 3. 요거죠? 아까 했던 거고요. 세 번째 문제 보세요. 자, 슬라이드 5번이랍니다. 여기 왔어요. 별 도형에다가 마찬가지를 넣을 것인데요. 도형색은 주황, 윤곽선은 진한 빨강, 두께 3인데 똑같습니다. 도형을 지정한 다음에 상단 메뉴 서식 들어오시면요, 여기 있는 사항이 아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반복되는 것 안 합니다. 4번 지우라 했었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그룹, 아까 해봤었죠? 보여만 줄게요. 2번 슬라이드에서 여기 지금 4개의 하트 모양이 있었습니다. 마치 클로버 잎처럼 생겼죠? 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따로인 그림을 선택을 다 해주시고서 서식 메뉴 안에 가시면 그룹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룹 묶어버리면 4개의 따로였던 이미지를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관리할 수가 있다. 뭉친 게 아닙니다. 합친 게 아니라 묶었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풀기 하세요 하시면 마찬가지에 그룹화에 들어가 주어서 해제하시면 풀릴 거고요. 이어 6번 문제 가시면 슬라이드 5번의 별 도형의 크기가 2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얘는 처음 나왔죠. 6번 갑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여기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5번이죠. 5번에서의 별 도형입니다. 선택 하신 다음에 2배가 되는 것인데 가로 세로 비율은 고정해 주었던 유지를 하랍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택 이후에 보시면 서식 메뉴로 쿡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녀석의 크기가 지금 나왔었어요. 크기가 가로가 높이가 얼마예요? 3. 세로가 얼마입니까? 세로가 3, 너비가 2.91이었는데 이 크기를 비율 그대로 해주어서 2배인 걸 보아하니까 아마 잘 몰랐던 분들은 여기 있는 사항들을 아마 3을 6 넣었을 거고요. 2.91 곱하기 2를 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5.82를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옵션 단추 보이시나요?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높이와 너비에서의 누굽니까? 가로 세로 비율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높이가 3이었다가 6을 넣어주면 세로도 알아서 그 둘만큼을 만들어 주어라의 의미인 것이에요. 넣어볼까요? 지금 현재 아래에 보시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기본일 거예요. 체크된 상태의 높이를 3에서 6으로 해볼게요.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세로 값도 알아서 2배로 늘어나고 있죠. 이게 가로 세로 비율 고정입니다. 이어서 135페이지입니다. 편집. 편집은요, 얘를 말하는 것인데요. 홈 탭 메뉴에서의 오른쪽에 찾기, 바꾸기 등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 어려운 상황 없는데 한 번만 한번 훑어봅시다. 예제 7번 불러올게요. 파일 메뉴에서의 예제 열기로 7번 불러옵니다. 자, 와보시면 해당 위 프레젠테이션에서 세부 띄고 일주일한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대요. 오른쪽에 찾기인데 여러분들 실무 때 이용하실 때는요,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즈 내에서의 이용이 되어지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단축키가 똑같습니다. 찾기 영어로 이런 게 있지 않나요? Find 앞자에 F를 따갖고 와서 Ctrl F 하시면 단축키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파워포인트만 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엑셀 같아요. MS 워드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쓰는 한글과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글도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도 컨트롤 F 찾기랍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실무에 도움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컨트롤 F는 시험장 내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메뉴를 눌러 주어서 에다가 세부 띄고 일정 한 다음에 다음 찾기를 쿡 거기 있다죠? 어디에? 여기 있다네요. 한 다음에 자 물어볼게요. 모스 시험장에서 이대로 꺼야 할까요? 닫기를 눌러야 할까요? 닫기를 누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선택한 개체도 해제하시고 나온 것이 맞겠죠?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도우미 문자를 찾아서 단어 찾아서 도우미를 보조교사로 수정하랍니다. 말 뜻은 뭘까요? 바꾸기에라 치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꾸기를 쿵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가 도우미였죠. 두 번째가 보조교사입니다. 할 때에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뿅. 총 3번을 바꿨다고 나오네요. 닫기 하신 다음에 다음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죠.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나오는 내용 중에서 여기 선택이라는 데 가보시면요, 개체 하나하나를 여러분 사용자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프레젠테이션 안에 있는 모든 개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두 선택을 쿡 누르시면요, 선택되고 있겠죠. 그쵸?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잠시 10분만 좀 쉬었다가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계세요.
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섹션 6번이었고요. 여기에서 위에 서식이 안 나왔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 나온 이유는 그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형을 선택하시면 나와요. 나오나요?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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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다음에 성화식 우리 스타일이라고 싶다. 펼치. 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게 보통류가 주황 문제는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이 이게 스타일. 이게 스타일인데 이게 선택되는 부분부터 보통 모양의 주황 감상력 이게 머물러 있어요. 그 아래. 그렇죠. 여기서 보여주시면 이거 같은 거를 골라라. 이거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직으로 가운데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수직은 위아래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평은 가로잖아요. 위아래 가운데 오게 주어에 지금 이 위치가 이걸 있었죠. 그리고 어떨 때 이거 언제 선택하나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럴 때 있어. 만약에 이렇게 있었던 그림. 나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가운데 맞추시거든요. 그냥 이렇게요. 만약에 그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개체가 있잖아요. 개체는 이거 덩어리 하나, 덩어리 안에 오브젝트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맞추기 위한 거지 이 공간의 가운데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얘랑 얘랑 가운데 맞추는 거는 개체 맞춤을 선택해서 중간을 맞추시면 얘들끼리 가운데 오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얘부터 얘 높이에 이 슬라이드의 가운데 오게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맞추고 아까는 그림들을 맞추는 거고 지금은 요 슬라이드 전체 크기에 맞춘 건데 어디 맞출 겁니까? 위아래 가운데 중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그러면 질문은 아까 그거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형들의 중간 맞춤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도형들이니까 요 슬라이드의 중간 맞춤을 하세요 라고는 이거 슬라이드라고 그렇죠. 이 슬라이드 1번에 결과의 눈이 이게 안에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의 수직으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움직일